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 편의점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컵라면을 들던 손, 커피를 뽑던 손, 모든 움직임이 멈췄죠. 남자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그녀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형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예감이 스쳤어요. 밤 9시만 되면 이 편의점은 북적였습니다. 고요했던 해변가에 하나둘 낚시꾼들이 들어서고 누군가는 컵라면을 먹고 누군가는 캔커피를 들고 바람을 피했어요. 그들을 이끌어오는 건 미끼도 편의점 할인 행사도 아니었죠. 계산대 뒤 야간 알바생 서민주. 그녀는 물건을 팔기보다 항상 기분 좋은 대화를 건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민주가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입질은 있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머리를 극적이며 앉은 낚시꾼이 대답했죠. 그럼 안 잡힌 게 아니라 안 잡은 거네요. 민주의 말에 남자가 웃었습니다. 와,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하루가 덜 억울하네. 조금 뒤 또 다른 손님이 계산대에 물건을 올렸어요. 커피 한 캔, 두유 한 팩, 그리고 숙취해소제. 오늘은 어제보다 덜 마신 거죠? 민주의 말에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면서 들켰네요. 그래도 숙취해소제 챙기시는 거 보면 건강은 챙기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형석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짧은 말들이 사람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형석은 문득 생각했죠. 이 편의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숨 쉴 틈을 파는 곳 같다고. 민주는 손님 앞에선 늘 화납니다. 눈빛이 먼저 웃고 목소리가 따뜻해지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을 위한 말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어요. 저 아가씨랑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냥 말 걸고 나면 덜 외로운 느낌? 낚시꾼들은 그런 말을 남기고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해변가 편의점이라 관광객보다는 단골이 많았어요. 그들은 민주의 말 한마디에 위안을 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편의점이 다시 고요해지는 순간 민주의 표정도 함께 내려앉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들여다보면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눈빛. 그런 표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그 씁쓸한 표정은 잠시만 허락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형석은 처음으로 민주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표정.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외로움이 깃든 얼굴을 말이에요. 형석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저 미소 뒤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민주가 다른 손님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그 말을 건네는 민주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석은 컵라면과 커피를 계산대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코드를 찍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매운맛이네요. 민주가 말했어요. 습관이죠. 손이 그냥 가요. 형석이 대답했습니다. 형석이 계산을 기다리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어요. 계산대 옆 노트 한 권이 살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무지 노트였지만 속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하루라도 누군가가 말을 걸어준다면 그날은 살아볼 만한 날이다. 그 한 문장이 형석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실한 마음이 담긴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형석의 시선이 멈추는 순간 민주가 손을 뻗어 노트를 덮었습니다. 민주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평소의 단단한 미소 대신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죠. 재고 물건 체크 좀 하느라고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형석은 말없이 결제를 마쳤습니다.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았지만 눈길은 여전히 계산대를 향해 머물렀어요.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컵라면을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방금 손에 닿았던 노트 표지가 계속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형석도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루라도 누군가가 말을 걸어준다면. 그 문장은 손님들에게 건네는 민주의 친절한 말들과 묘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건네고 있는 것처럼요. 창밖으로 바다가 검게 물들고 있었어요. 낚시꾼들의 실루엣만 보였죠. 민주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형석은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무수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말을 걸어줄 사람은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어요. 낚시꾼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닌 어색한 차림이었죠. 남자는 두리번거리지 않고 곧장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형석은 민주의 표정이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알아본 듯한 그러나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죠. 서민주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도망 다니면 죄가 없어지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편의점 안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내 아버지!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그 말에 편의점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듯 자리를 떠났고 편의점 밖으로는 낚시꾼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의 표정으로요. 내부 고발! 정의감! 웃기지 마요! 당신이 입 다물었으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았다고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주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또는 이미 여러 번 겪었던 것처럼요.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상황을 피해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형석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죄책감 같은 것이요. 남자는 계속해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라고 하겠죠? 하지만 결국 한 가정을 망가뜨린 건 당신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민주의 손이 계산대를 꽉 쥐었어요.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형석은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산대 앞 남자와 마주 섰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형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분이 그걸 고발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편의점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낚시꾼 몇 명이 계산대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이 해변가 편의점의 단골이었죠. 민주의 미소에 위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형석의 말에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민주가 주춤거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양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형석이 물었지만
민주는 이미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녀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짧고 거친 숨,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석이 급히 달려갔어요. 119 불러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편의점 안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낚시꾼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는 의식을 잃기 전 희미한 눈으로 형석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정장 입은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당황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편의점 앞은 이미 낚시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매일 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자신들을 위로해주던 그 여자가 지금은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형석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노트 한 장이었어요. 그 안에 적힌 글씨가 형석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형석은 민주가 매일 밤 편의점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민주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형석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 특유의 냄새와 희뿌연 조명 아래서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걸어와 짧게 말했어요. 자살 시도를 반복해온 환자입니다. 다행히 이번엔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형석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졌어요. 자살 시도를 반복해온 환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민주의 표정들이 새롭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형석은 처음 민주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변가 편의점, 그곳에서 항상 웃고 있던 여자. 날씨에 대해, 낚시에 대해,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던 그녀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건네던 말들은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민주 씨 보호자이신가요? 형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의 소지품입니다. 간호사는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민주의 지갑과 함께 아까 본 그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석은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물건을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주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었다. 의미 있는 하루.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더 어두운 문장들이 끼어 있었어요. 내가 한 일이 옳았다면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날짜와 함께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 형석은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면서 스스로는 부서져가고 있었구나. 그날 밤 형석은 처음으로 편의점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민주가 없는 그 자리에서 바람이 더 크게 불었어요. 낚시꾼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지만
무언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매일 밤 자신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던 그 여자가 얼마나 차가운 밤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민주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은 맑았고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던 순간 손에 스치는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맡 탁자 위 편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민주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꽃이 놓여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A4 용지, 작은 수첩 종이, 영수증 뒷면, 심지어는 낚시 미끼 포장지까지 다양한 재질의 편지들이었어요. 민주 씨랑 하던 농담이 그리워요. 얼른 컴백하세요. 민주 씨가 없으니 낚시할 맛이 안 나네요. 마음의 상처가 쾌유되길 바랍니다. 민주는 천천히 한 장 한 장을 넘겼어요. 종이 사이에 낚시터 사진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낚시꾼들이 바다를 등지고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그 가운데 민주의 편의점 앞에서 웃고 있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숨을 들이마셨지만 울음은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던진 짧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진심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형석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형석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볼에 남아 있었어요.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낚시꾼들이요. 형석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단골들도요. 다들 걱정했어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형석은 커피 한 잔을 민주에게 건넸습니다. 노트 봤어요? 민주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형석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봤습니다. 죄송해요.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할 때 발견한 부작용 데이터 조작, 그것을 고발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회사 사장의 자살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석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옳은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6개월 후 편의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네온 아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밤의 위로는 낮보다 진하다. 편의점이 아닌 작은 카페가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컵라면을 먹는 사람은 없었지만 작은 테이블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낚시꾼도 여행객도 말없이 머물다 나가는 이들이었죠. 민주는 바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뒤가 아닌 손님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슬픔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더 맑아졌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위로라는 제목 아래 손님들이 남긴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여기서 마신 커피 한 잔으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집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메시지들이죠. 한 남자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민주를 향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힘든 날이었어요. 민주는 잠시 눈을 맞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참 잘 버티셨어요. 남자는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 한 줄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민주의 말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가자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 형석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늘 같은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죠. 형석이 묻습니다. 오늘 퇴근은 몇 시예요? 왜요? 민주가 되물었어요. 커피가 한 잔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금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앉아 있어요. 형석은 웃고 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편지들이 붙은 벽 너머로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낚시꾼들의 실루엣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민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말을 건네는 자신 또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서민주님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